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를 갈 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이나 그 이상까지도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보면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한 세입자라도 도배장판의 오염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실 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나아가서 전월세로 사는 동안 집을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부분까지 집주인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고 어느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집주인 여러분과 세입자 여러분 모두 더 이상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 상황을 겪지 않게 되실 겁니다. 집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이해하려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뒤로 넘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다투실 수 있으니까 영상 순서대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집주인의 법률상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인 집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세입자가 그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엔 세입자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조금 더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임차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종료로 임차 목적물인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인 집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는 원상 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란 임차인이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2년 전이나 4년 전에 최초 100%의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는 동안 생활기스나 생활파손은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전월세 기간이 만료돼서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했는데 집에 형광등이 다 깨져 있다거나 문고리가 파손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유리가 깨져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긴 생활파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원상 회복 의무란 바로 이런 생활기스나 생활파손 외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에 한해서 임차인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아마도 여러분은 여기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없이 제가 만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집에서 발생 가능한 파손의 종류가 100개든 1000개든 단 하나도 외우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지 법률 전문가의 수준으로 감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는 이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표의 왼쪽은 집 구조체로, 표의 오른쪽은 일상생활 공간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에 살면 수리할 일이 생기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집 구조체와 일상생활 공간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따져보면서 표 위에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벽의 균열, 전기시설의 불량, 상하수도 설비의 노후, 난방의 고장, 천장 배관 파손, 누수나 결로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 보일러의 고장, 도배장판의 오염, 형광등의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앞서 배웠던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럼 임대인은 주택 그 자체인 집 구조체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그렇죠. 임대인은 주택 그 자체인 집 구조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인은 표에서 집 구조체 쪽과 가까이 있는 벽의 균열, 전기시설의 불량, 상하수도의 설비 노후, 난방의 고장, 천장 배관 파손, 누수나 결로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 보일러의 고장,
도배장판 오염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면서 임대인의 집을 일정한 기간 동안 선관주의 의무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다시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집 구조체가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해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구체적으로는 표에서 일상생활 공간 쪽과 가까이에 있는 형광등의 교체, 현관문 건전지 교체, 욕실 샤워기 파손, 열쇠 분실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알아서 수리한다, 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도배장판 훼손의 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와 같이 앞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라고 알려드린 집 구조체와 관련된 파손이라도 이렇게 수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약이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러한 특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기 때문에 집 구조체와 관련된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와 같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는 것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한 수선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수선에 하나고, 대파손의 수리나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의무를 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 구조체와 관련된 파손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고, 두 번째, 일상생활 공간과 관련된 파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인데,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의 수선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있다면 집 구조체와 관련된 파손인 경우라도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네 번째, 그렇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러한 특약은 인정될 수 없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집 구조체와 관련된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일상생활 공간과 관련된 소규모의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전월세 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실 때 도배장판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아울러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임차인의 수선 의무 전반에 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집 수리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임대인 여러분이나 임차인 여러분 모두 집 수리 비용 부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 상황에 놓이지 않고 현명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작한 집 수리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영상을 보셨음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